우리 어린 시절엔 치약도 귀해서 하루에 양치 한번 하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하루에 3번은 꼭 양치를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치아 건강을 위해 열심히 하는 양치질이 오히려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8년간 치과에 몸담고 있는 68세 한기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심코 하고 있는 양치질이 잇몸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심지어 치매의 원인도 될 수 있고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소홀하게 하는 습관이 건강과 수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치과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강을 해치는 양치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치아 건강뿐 아니라 심장과 전신의 건강까지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귀중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은 영상 오른쪽 하단에,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엄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와 구강 건강이 단순히 입안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입속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잇몸이 나빠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균들이 심장 내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잇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잇몸 질환으로 인한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 수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 환자 중에도 잇몸 치료 후 혈당 조절이 더 쉬워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병 환자분들은 일반인보다 더 철저한 구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입속 세균이 뇌에 들어가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어요. 특히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인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뇌에 침투하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단백질의 축적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만 봐도 구강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입속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이라고요. 치과 치료를 미루거나 대충 양치하는 습관이 단순히 입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 뇌, 그리고 전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38년간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많은 분들이 문제가 심각해진 후에야 치과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등 증상이 나타난 후에 오시는데 그때는 이미 많은 손상이 진행된 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양치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만으로도 대부분의 치아 문제는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계시는 5가지 잘못된 양치 습관과 그 개선 방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38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직접 확인한 내용들이니 꼭 끝까지 듣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양치 습관 첫 번째는 하루 3번 세게 닦는 습관입니다. 대부분 치아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3번 열심히 그것도 힘을 주어 닦으시는데요. 이렇게 세게 닦는 것이 오히려 치아와 잇몸 건강에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잇몸 조직이 약 40% 정도 얇아지고 회복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강한 양치로 인한 문제를 겪고 계세요. 어떤 60대 여성분은 평생 치아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힘을 주어 닦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이가 시리고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호소하셨어요. 검사 결과 잇몸이 많이 후퇴되어 치아 뿌리가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깨끗하게 하려는 의도가 오히려 치아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강하게 양치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잇몸이 점점 후퇴하게 됩니다. 사람의 잇몸은 매우 섬세한 조직이라 작은 자극에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칫솔모가 단단하거나 강한 압력을 가하면 잇몸 표면이 마모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치아의 뿌리 부분이 노출되는데 이 부분은 범랑질이 없어 매우 약하고 민감합니다. 치아의 구조를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보는 치아의 윗부분은 범랑질이라는 단단한 물질로 덮여 있습니다. 이 범랑질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잇몸 아래 있는 치아 뿌리 부분은 이런 단단한 범랑질 대신 시멘텀질이라는 더 약한 물질로 덮여 있어요. 이 부분이 노출되면 시린 증상이 나타나거나 충치가 쉽게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치아가 흔들리다가 결국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계속된 강한 양치로 인해 잇몸 아래 턱뼈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잇몸이 후퇴하면 그 아래 있는 치족골이라는 턱뼈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치아를 잃었을 때 임플란트 시술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임플란트는 충분한 턱뼈가 있어야 성공적으로 식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양치는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양치를 해야 할까요? 치아를 닦는다기보다는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해주세요. 칫솔은 부드러운 모를 선택하시고 잇몸을 자극하지 않도록 적당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으로 칫솔을 잡을 때 펜을 쥐듯 가볍게 잡으면 자연스럽게 적당한 압력이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닦아도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는 충분히 제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잇몸은 더 섬세해지고 회복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부드럽게 양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압력 센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너무 세게 닦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치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양치 습관 두 번째는 옆으로 문지르는 양치법입니다. 대부분 양치할 때 칫솔을 옆으로 좌우로 움직이며 문지르는 방식으로 하시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문지르는 양치법은 잇몸을 더 빨리 마모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칫솔의 강한 옆 방향 움직임은 직접적으로 잇몸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을 옆으로 문지르면 잇몸이 점점 내려가게 되고 뿌리 부분이 노출됩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의 양치질을 관찰해 보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옆으로 문지르는 방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마도 어릴 때부터 배워온 방식이거나 TV에서 본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특히 잇몸 퇴축에 취약한 분들에게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잇몸 퇴축에 더 취약할까요? 유전적으로 잇몸이 얇은 분들, 이를 꽉 물거나 갈아대는 습관이 있는 분들, 그리고 과거에 교정 치료를 받은 분들은 잇몸 후퇴가 발생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치 방법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아의 뿌리 부분은 매우 연약해서 충치에도 훨씬 취약합니다. 범랑질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부분이 노출되면 찬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 심지어 달콤한 음식에도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음식 섭취에도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할 때는 옆으로 문지르기보다는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쓸어내리듯이 닦는 것이 좋습니다.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즉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역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치아 사이사이의 음식물 찌꺼기도 함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부분에 살짝 걸쳐서 부드럽게 회전시키듯 닦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을 바스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잇몸과 치아 경계부의 세균막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도
잇몸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닦으면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약 2주 정도만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거예요. 거울을 보며 연습해 보시면 더 빨리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올바른 양치법을 익히는 것은 평생의 치아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또한 치실과 치간 칫솔의 사용도 함께 권장해 드립니다.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사이를 완벽하게 닦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치아 사이는 충치가 잘 생기는 부위이니 하루에 한 번 이상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양치 습관 세 번째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양치하는 습관입니다. 대부분 식사를 하신 직후에 바로 양치를 하시는데요. 식사 후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느낌이 불쾌하기 때문에 빨리 양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면 입안의 pH가 변하게 됩니다. 특히 산성 음식이나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게 되죠. 이 산성 환경은 치아의 범랑질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킵니다. 범랑질의 미네랄이 산에 의해 용해되는 탈미네랄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 바로 양치를 하면 이미 약해진 범랑질이 칫솔모와 치약의 마찰로 인해 더 쉽게 마모될 수 있어요. 마치 젖은 사포로 표면을 문지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양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침을 통해 입안의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침에는 칼슘과 인산염 같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치아 표면을 다시 강화시키는 재광화 과정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회복 과정을 거친 후에 양치를 하는 것이 치아 보호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이 사실을 알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식후 바로 양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 치의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런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식사 후 바로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물로 입을 헹구는 정도만 해주시고 본격적인 양치는 30분 후에 해주세요. 물로 헹구는 것은 음식물 찌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하면서도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드신 후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렌지 주스, 레몬, 포함 음료, 탄산음료, 와인, 식초가 많이 들어간 음식 등은 치아 범랑질을 더 빨리 약화시킵니다. 이런 음료를 마신 후 바로 양치를 하면 치아의 범랑질이 약해진 상태에서 더 많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음료를 마신 후에는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 치아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치즈나 우유 같은 유제품은 칼슘이 풍부해 치아 범랑질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입안의 pH를 중화시켜줍니다. 식사 후 디저트로 치즈를 먹거나 물 대신 우유를 마시는 것도 치아 건강에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양치 습관 네 번째는 치약을 너무 많이 쓰는 습관입니다. TV 광고에서 보면 칫솔 전체에 치약을 듬뿍 바르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 이미지가 너무 익숙해져서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치에 필요한 치약의 양은 성인 기준으로 콩알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더 적은 양인 쌀알 크기 정도면 충분하죠. 왜 치약을 적게 써야 할까요? 너무 많은 치약을 사용하면 거품이 많이 생겨서 오히려 제대로 닦기 어렵고 불소 같은 성분이 입안에 고루 퍼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약의 성분이 입안에 너무 많이 남아 목을 자극하거나 위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치약 속에는 세정 성분인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구강 점막을 자극하여 민감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입안이 건조한 분들이나 민감한 구강 점막을 가진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치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경제적으로도 낭비가 됩니다. 한 개의 치약으로 2배 이상 오래 사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겠죠. 실제로 치약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농축되어 있습니다. 치약의 주요 기능은 불소를 공급하여 치아를 강화하고 항균 성분으로 구강 내 세균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치약의 양보다는 얼마나 꼼꼼하게 치아 표면에 고루 발라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치약의 양이 아니라 치약의 성분과 올바른 양치 방법입니다. 치약을 선택할 때는 불소가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소는 치아의 범랑질을 강화하고 초기 충치를 예방하거나 역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본인의 구강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린이가 있으신 분들은 지각 과민용 치약을, 잇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잇몸 케어 치약을 선택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적절한 양의 치약을 사용하고 특히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분, 치아 사이사이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닦아주세요. 치약의 양보다는 얼마나 꼼꼼하게 닦으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치 후에는 입안을 과도하게 헹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한두 번 정도만 헹구면 불소 성분이 치아에 더 오래 남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치약 사용량을 줄이라고 조언할 때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콩알 크기만 사용해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양치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신 후에는 모두 놀라워하시죠. 작은 변화지만 치아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양치 습관 5번째는 너무 짧은 양치 시간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양치 시간을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1분도 안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양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양치를 위해서는 최소 2분 이상 닦아야 세균층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약 700여 종의 세균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세균들은 치아 표면에 달라붙어 치태라는 바이오 필름을 형성합니다. 이 바이오 필름은 단단하게 조직화된 세균 집합체로 짧은 시간에 양치로는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2분 이상의 기계적인 닦기가 있어야 이 세균층이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특히 치아 사이나 어금니 안쪽 같은 닦기 어려운 부위는 더 많은 시간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위는 충치와 잇몸 질환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위이기도 하죠.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닦으면 이런 부위는 거의 닦이지 않은 채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치할 때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왼손잡이는 그 반대로 더 꼼꼼히 닦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앞니는 잘 닦지만 어금니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모든 치아를 골고루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과에서는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 양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간을 재기 위해 타이머를 사용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닦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 중에도 양치 시간을 재주는 앱이 많이 있으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입을 4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30초씩 닦는 것입니다. 윗니, 바깥쪽, 윗니, 안쪽, 아랫니. 바깥쪽, 아랫니, 안쪽으로 나누어 차례대로 닦으면 모든 치아를 골고루 닦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 닦으면 닦지 않는 부위 없이 효과적으로 양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금니 안쪽이나 앞니, 뒤쪽 같은 닦기 어려운 부분은 더 신경 써서 닦아주셔야 해요. 이런 부위는 양치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도 좋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평생 지켜온 양치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 충격적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만 바꿔도 잇몸은 다시 회복되고 치아는 훨씬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아는 여러분의 수명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치아와 잇몸은 단순히 미소가 아름답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능력.
자신감 있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전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38년간 치과의사로 일하며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올바른 구강 관리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한 70대 환자분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 치아 관리에 소홀했던 이분은 60대 중반에 이르러 치아 대부분을 잃고 틀니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틀니 적응이 어려워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영양 상태가 나빠졌으며 사회 활동도 줄어들어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환자분은 평생 올바른 양치 습관을 유지하셔서 80대가 되어서도 대부분의 자연치를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여전히 모든 음식을 즐기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양치 습관 하나가 노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모두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셔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칫솔질 시간을 2분으로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식후 30분 기다리기 그리고 부드럽게 닦기 이렇게 하나씩 습관을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모든 습관이 개선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치아는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신체 부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다른 부위는 계속 재생되고 치유되지만 치아의 범랑질은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그 어떤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올바른 양치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습관은 평생 지속되기 때문이죠. 아이들에게 양치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양치 하나로 인생 후반부가 바뀝니다. 이건 정말 제가 38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느낀 진심입니다. 건강한 치아로 100세까지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환한 미소도 유지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구강 건강에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었다면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잘못된 양치 습관 개선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정보를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좋은 조언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